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계속고용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선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우리 개회사를 열어주신 우리 허재준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자리에 계속 계시는 공기섭 위원장님도 그렇듯이 계속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사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계속 고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계속 고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그리 저희가 멀리 나가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옵션,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을 좀 위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9페이지에 들어가는 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계속 고용이라고 총칭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행 정년제도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계속 고용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고용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계속 고용제도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앞서 우리 성재빈 부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고용제도의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년제도를 이제 금지하는 것이 정년을 폐지하는 형태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에 있는 고령자 고용법상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년퇴직자가 이후에 재고용을 희망을 하면 재고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정년제의 합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년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령차별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앞서 성재민 부원장님이 나중에 정말 장기적으로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정년을 두지 않는 국가 또는 연금 수급 연령보다는 더 높은 형태의 재고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0페이지 하단에 있는 ILO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권고는 기본적으로 고용차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년을 두는 것이 이게 차별의 관점에서 검토가 되면 되지 정년을 폐지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 고령자 고용법에서도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년을 설정하는 것 이걸 연령차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후에 인구구조 변화가 훨씬 더 급속하게 진전이 되면 저는 정년 폐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정년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논의에서 계속 고용의 방안은 이제 세 가지가 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년 폐지를 제외한 정년 연장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고용 제도를 지금 현재 현행 고령자 고용법상의 재고용 노력 의무를 어떻게 조금 더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기업들이 이 본인의 기업의 환경 또는 사업 장래 여건에 맞는 제도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년 연장, 재고용 또는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중에 기업이 선택하는 방안이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할 때 어떠한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년 연장 부분입니다. 3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단계적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법정 정년 2013년에 개정된 이후에 적용되고 있는 정년은 너무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초고령 사회에서 정년제가 실질적인 의미와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저는 연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 개시 연령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사업주 19조 1항에 있는 내용을 사업주는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년을 정한 경우에 지금은 사업주는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정년을 정해야 되는 것처럼 읽힐 우려가 있는데, 정년을 안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년이 없는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어서 정년을 정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경우에 두 가지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급격하게 지금 65세를 한 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금 수급 연령 상한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부칙을 통해서 연령 등을 상향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기업 규모별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정년 연장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부문, 공무원 사회에 오히려 더 집중되는 효과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인력난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년 연장의 수월성이 더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규모 기업에 먼저 정년 연장을 적용하고 시점상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늦춰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년 연장이 되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 고령자 고용법 정년 연장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법률 분쟁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린 연령차별 금지와 관련된 분쟁들이 꽤 많았습니다. 32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면 향후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에 2013년에 우리는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 지금 현재의 규정은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조정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제도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2018년에 있었는데, 당시에 취업규칙 변경에 특례를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이후에 임금 조정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특례를 두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지금 작년에 나왔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입법화하는 방식입니다. 작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를 도입했는데요. 이때의 요건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변경의 필요성이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필요성이 명확하고, 두 번째, 성실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 규정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첫 번째 요건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두 번째, 변경을 위해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이 유효한 것을 본다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 성실한 협의라고 하는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동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 성실한 협의 여부가 거쳐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의 효과가, 임금 조정의 효과가 중소기업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임금 삭감분 또는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년 연장과의 임금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게 연령 차별 금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또 2013년 이후에 법률 개정을 하면서 이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소모적인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35페이지로 오시면요.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연령차별 금지의 관점에서 무효다라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게 연령차별 이슈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년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운표는 합리적인 범위 내입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 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사유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 5의 5를 신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임금 조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 금지의 예외 사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2013년 정년 연장 이후에 기업들이 무작스럽게 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감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과도한 임금 조정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행 지금 연령차별과 관련된 이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분쟁 연령차별 이슈가 노동분쟁에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37페이지로 오셔서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봐주시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차별 시정과 관련된 절차들, 규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정년이 연장되는 이후에는 적어도 배치 전환과 전적을 통한 기업 내의 인력 활용의 유연성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8페이지로 한번 오시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옵션,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재고용 의무화입니다. 현재는 재고용 노력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재고용 의무화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을 재고용하여야 한다.
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19조 1항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냥 60세로 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년제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고용 의무화를 한다는 경우에 제기되는 필연적인 쟁점은 재고용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재고용 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전원을 다 고용을 하게 되면 이건 정년 연장의 효과와 거의 같게 되고, 이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게 하면 기업의 자의에 따라서 재고용 대상을 셀렉트하게 되는, 선별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고용 논의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충하는 딜레마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방안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노사가 합의하는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재고용 대상자 기준을 노사 합의에, 대상자 기준을 합의에 맡기는 것인데, 이 방안은 이전에 최초에 일본이 재고용 제도를 실시할 때 채택했던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는 재고용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재고용하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법령,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상의 우려가 있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제외 사유로 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고용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1안과 2안, 3안으로 보면 1안이 조금 더 좁을 수 있고 최후에는 3안이 가장 재고용 대상자로 넓은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재고용 조치의 유형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재고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기업 내에서 꼭 그 재고용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고용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시들을 밑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자가 사업장에서 그대로 정년퇴직한 사업장에서 재고용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정년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되긴 했는데 관계사에 파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재고용이 정년퇴직한 사업장이 아니라 관계회사에 재고용되는 형태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들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재고용 기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재고용을 하게 되면 재고용의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라고 정해서 재고용 대상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재고용의 경우에는 대체로 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고용 근로자의 이 고용 불안정성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는 재고용의 경우에 최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적어도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1년 정도의, 보통 우리 이제 기업의 실무적으로는 1년 정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재고용의 경우에도 임금 조정에 따른 연령차별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용의 경우에도 서로 합의된 임금을 노사가 정하게 되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또 과도한 범위 내에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재고용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임금 조정은 차별금지 예외 사유로 두되, 과도한 범위 내의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연령차별에 위반되는 것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필연적으로는 어쨌든 재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용 관련된 분쟁 해결 기관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재고용 기간 중에 갱신이 거절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최초에 재고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거는 부당해고와는 성질을 좀 달리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계약 근로관계 중에 해고가 벌어지는 것이지만 재고용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 이후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당 해고와는 별도의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둘 필요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여건에 따른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안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 둘 중에 하나 조치를 하게 되면 계속 고용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일본식의 방식들을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42페이지로 오시면 정년 연장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선택할 경우에 임금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때 임금체계 개편과 연기하는 방안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용을 선택할 경우에는 앞서 방금 말씀드린 재고용 대상자 조치 그리고 기간 재고용 관련된 구제 신청 내용들이 동일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이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의 경우에 연령차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령차별의 이슈로 다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발표문에는 없는데 재고용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의 차별 분쟁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행 우리 이 비정규직법에 기간제 차별의 문제, 차별 시정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입법화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는 커져가는데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적어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팔레트에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이후에 논의가 좀 더 진전되고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계속 고용의 목표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한 개인 그리고 사회, 경제 그리고 국가의 이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확대 또는 고착화 그리고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영향, 특히나 청년에 대한 일자리의 영향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계속 고용 논의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고 여기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